SDGs에 따라서 되게 재미있는 게 국가에서 정책들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재포장 금지, 원래라면 이번 연도 7월에 시행을 하기로 했었죠. 근데 너무 갑작스럽게 바뀌는 그런 변화들 때문에 좀 딜레이 돼서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SDG 쪽 관련해서 해양 플라스틱 규제하는 정책이 여러 나라에 시행이 되고 있는데, 미국 필라델피아에서는 매장 내 고객들에게 일회용 비닐봉지 제공을 금지하는 법안이 2020년 7월 2일부터 시행이 됐고요. 시애틀에서는 2018년 7월부터 빨대를 포함한 일회용 플라스틱 유텐실 및 칵테일 피크 사용 금지. 만약에 자연 분해되는 종이나 플라스틱이 아닌 걸로 사용했다 걸린다, 무조건 벌금 30만 원 때려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저희도 모르게 조금씩 다 바뀌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이게 SDGs에 따라서 이런 다 영향력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코피 아난이라고 하시면 다 아실 텐데, 이제 2006년 당시에 이제 유엔 사무총장이셨죠. 이분이 이제 책임 투자 원칙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기업이 근시안적 관점에 빠져들기 쉬운데, 이런 것들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좀 투자 성과를 획득할 수 있는 구조와 위상을 만들고, 기관 투자자가 어떤 수탁자 책임하에 이런 걸 모든 걸 다 관여를 해야 된다. 재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비재무적인 요소, 환경, 사회, 지배구조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해관계자인 NGO를 보자면은 NGO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는 막 실명을 거론하고 비판을 하는 그런 캠페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인데 나온 발표 자료들만 좀 보자면은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았어요. 밀레니얼 세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조사에서는 64%의 대학생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에는 취업하지 않겠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시빅사이언스가 미국 성인 약 2,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57%의 응답자가 어디서 쇼핑을 할지, 무엇을 살지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속 가능성을 얼마만큼 그 기업이 실천하고 있는지 보겠다. 그걸 실천하지 않는다면 자기는 그 기업의 제품을 살 용의가 없다. 우리 기업들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어떻게 접근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기업사회공헌 담당자들이, CSR 담당자들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설정을 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워크가 있었는데, 이게 뭐였냐면은 딜로이트에서 쓰는 전략 컨설팅 기법 중 하나래요. 이게 예전에 만들어진 건데 SDGs 시대에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다. 여기서 크게 나왔던 것은 무엇을 목표로 혁신을 추진하는가, 어느 분야에서 할 것인가, 어떻게 경쟁 우위를 차지할 것인가, 어떠한 역량을 갖춰야 되는가, 어떠한 경영관리 시스템이 필요한가, 그리고 총 5가지 항목으로 나뉘는데, 우리는 여기서 역량의 일부분과 경영관리 시스템을 아예 보지 않을 작정입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저희와의 거리가 너무 멀어요. 이건 약간 CEO분들이 보셔야 되는, 아시겠으나 SK가 언젠가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관리할 수 없다. SK 하이닉스에서는 2018년부터 더블 바튼라인을 도입을 합니다.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를 하겠다. 그러면서 각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고, 경제 성과, 사회 성과를 세분화시켜서 얼마나의 가치를 창출했는가를 막 보고서에다가 다 투입시키고 있죠. 근데 이 모든 것이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2017년 3월 SK그룹에서 기존 정관에 있던 내용을 좀 수정합니다. 기업은 충분한 이윤을 지속적으로 창출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사회와 더불어 성장한다. 2017년 3월 그 한마디가 여기까지. 얼마만큼 목적이 중요한지를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저희 딜리버리 히어로 코리아도 재밌는 거는 우리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We are heroes because we care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분야에서 경쟁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봤을 때 이렇게 도표로 만들면 좀 쉽게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해관계자 관심은 높은데 우리가 열 위에 있다. 이거는 위험 관리 영역. 우리는 우위에 있고 이해관계자 관심도도 높다. 성장 견인 영역. 이런 식으로 한번 엮어볼 수가 있는 거죠. 분명 다 책에 있습니다. 락앤락이라는 회사 다들 아실 텐데, 락앤락에서 폐플라스틱을 활용해서 이렇게 에코백을 만들었습니다. 되게 대단한 점이 뭐냐면은 자기 자사 제품 판매 매장인 플레이스 LL에서 모은 플라스틱과 해양환경공단에서 얻은 해양 플라스틱을 모아서 약 총 170kg의 폐플라스틱을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테라사이클이라는 곳이랑 같이 R&D를 해서 이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이해 관계자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사회 문제가 신사업이 될 수도 있다, 새로운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다 라는 거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폐기물 처리 비용이 연 23조 원에 육박한대요. 어떻게 보면은 이 말 이꼬르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힘든 환경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느냐. 아직 시장에서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거나 되찾지 않고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 일전에 말씀드렸던 유니레버의 RSPO, 지속가능한 팜 오일이 왜 이게 화두가 되었으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NGO를 통해서 사회 문제를 부각시키고 하는 것들이 유니레버에서 만들어버리고 이거를 다 품에 끌어안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정부와의 사업과 연계를 시켜서 어떤 정책과 맞물려서 사회 문제를 바라보고 기업에서 어떤 신사업에 적용시킴으로써 좀 성장한 예시라고 이 책에서 나와 있었고요. 달성 수준, 여기는 그냥 압도적으로 사회 문제 해결로 겨냥하는 압도적으로 높은 달성 수준이라고 해서 월마트의 지속가능성 컨소시엄인 건데, 2005년 10월에 CEO가 21세기 리더십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이 내부 기업에서 조금 어떤 사회적 가치를 추구를 하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속가능성 컨소시엄이 뭐냐면은 관련 업체들 있잖아요. 대형 소매 기업들 같이 월마트와 어우러진 협력업체들의 제품에 정보를 다 수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속가능한 상품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재정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만들어내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월마트의 지속가능성 컨소시엄인 건데, 근데 여기 이 책에서는 또 다른 거를 바라봤던 시점은 뭐였냐면은 SDGs와 기업의 고유 역량과 스타트업을 합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게 차별화 전략 중에 하나다라는 건데,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이제 환경과 관련된 사회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린 스타트업 형태로 진행을 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역량을 갖춰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이제 기업에서 겪고 있는 4가지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 근본적인 것부터 정비하고 개혁하는 것이 우리 그 시대의 지금 경영 전략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지속가능성 단계론이라고 해서 여기 나타났어요. 보면 스테이지 1, 과제가 아직 충분히 환기되지 못함. 스테이지 2, NGO에 의한 과제 환기, 기업 비판으로 사회적으로 주목받음. 스테이지 3, 기업이 해야 할 책무로서 평가기관의 지표에 반영되거나 법령화가 됨. 스테이지 4, 기업이 당연히 하도록 요구됨. 위반 시 사고 또는 범죄로 취급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환경 관련 정책들, 규제들이 점점 더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어요. 공급망들도 예전에는 공급망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이 좀 약했는데, 이제는 원자재 조달, 생산, 이용, 폐기까지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 토대가 되는 것처럼 점점 더 분위기가 바뀌어 나가고 있죠. 되게 재밌었던 거는 기업의 책임 범위가 계속 확대된다. 환경 관련 규제도 스코프 1, 2, 3로 나뉘는데, 스코프 1이 사업자에 의해 발생한 온실가스 직접 배출, 스코프 2가 공급된 전기 등의 사용으로 인한 간접 배출, 스코프 3가 협력사의 장비들로 인한 탄소 배출, 이런 거였는데, 2016년 삼성전자가 배출한 이산화탄소가 991만 톤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로 봤을 때는 약 1.6% 정도가 삼성전자가 차지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 말씀드렸던 991만 톤은 스코프 2까지 다 포함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범위들이 점차 더 확대되고 나면은 환경 관련 규제들이 속속들이 업데이트되면서 그 기업들이 봐야 되는 그런 규제들이 점점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사회 과제 테마도 계속 확대됩니다. 온실가스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물, 산림, 탄소 공개, 노동 인권까지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되는 기업 사회 공헌의 범위가 너무나 다양화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선형 경제에서 순환 경제로 우리는 지금 넘어가고 있는 시점으로 봐도 무방하고요. 다른 여러분들께서도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 쪽의 사업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책에서 딱 적합하게 지금 시점을 잘 노려준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책을 그래 전반적으로 보면서 딱 느꼈던 것이 있어요. 서진석 PL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분의 제가 블로그를 자주 보려고 해요.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넓게 확장을 해서 보자면은 이 모든 것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안에 들어갈 수도 있다. 여기서 좀 적인을 한 거는 본원적 책임,
조달 물류, 생산 서비스, 판매, 유통, 분배. 이게 지금 현재 기본적인 기업의 흐름.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영업이익 가지고 가는 게 사회공헌. 그리고 공급망, 제품 폐기, 제품 사용, 재료 생산, 원자재, 공급자. 이런 걸 다 아우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거예요. 어떤 걸 기획을 함에 있어서 총체적 책임을 건드려 볼까? 본원적 책임을 건드려 볼까? 부가적 책임을 건드려 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사회공헌은 기업 우리 스스로 우리들만 해서 할 수가 있어요. 보면 웬만한 거를. 근데 재밌었던 거는 본원적 책임으로 들어가면은 조달 물류 생산 서비스 판매 유통 분배에서 어떤 사회공헌 사업을 기획을 한다라고 하면은 기업 외부인 NGO 또는 정부 같이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임팩트는 그만큼 커요. 근데 여기까지 간다, 재료 생산, 원자재 이까지 간다면은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대신 임팩트의 크기는 더 크다는 거죠. 제일 처음에 제가 딱 사회공헌 했을 때는 저 요 정도만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딱 그냥 주니어 시절에는. 근데 점점 더 이제 시간이 지나 연차가 쌓이면서 이쪽 부분들도 건드려 보고 싶은데, 기획을 해보고 싶은데 하면서 이제 이거는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NGO랑도 해야 되고 또 다른 기업들과 협업도 해야 되고 하면서 이런 것도 한번 기획을 해보기도 하고요. 이제는 총체적 책임인 어떤 공급망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라고 심정있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참 힘든 게 내외부 환경을 다 고려를 하면서 방향을 설정하고 기획하는 것이 우리 담당자들의 몫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탑다운이 제일 재밌거든요. 쉽기도 하고. 바텀업이 한번 맛을 들이면은 헤어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뭔가 열심히 기획하고 했던 것들이 위에서 그래 진행해봐 라고 했을 때 그 희열감, 그 쾌감, 그리고 보고를 한 것들이 뭔가 눈으로 직접적으로 보여질 때 그 맛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림이 어디까지신지 모르겠어요. 본원적 책임만 다 해도 최고다, 그것도 맞는 말이고 이것만 해도 된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이거 다 해도 다 맞아요. 근데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쉽지 않은 사업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여태까지 그렇게 다양한 예시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쪽으로 뭐 유니레버 같은 경우는,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크죠. 근데 우리가 정작 나중에 다가가야 할 사회공헌 쪽은 이쪽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안 중요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거 보면서 조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의 모든 걸 이거 한 표로 그냥 요약이 될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여러분들의 생각 혹시 뭐 책 보면서 느꼈던 어떤 감정들이라든지 기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 번씩 말해보고 하면 어떨까요?